시청자 여러분, 요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법적으로 1년에 1회 이상은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진행하기도 하지만 더욱 확실한 예방을 위해선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성적인 문제, 직장 내 성희롱만이 아니겠죠.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과 같은 각종 성폭력도 예방되어야 할 대상인데요. 전문가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회사. 서로 기분 나쁠 일 없는 활기찬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사내 성희롱 예방은 필수다. 트렌드하디쇼에서 만난 정지승 강사를 통해 각종 성문제 예방에 관한 지식을 쌓아보자. 성문제 예방 위에 뛴다. 정지승 소장. 바쁜 업무만으로도 쌓이는 스트레스. 원하지 않은 터치나 가벼운 말 한마디만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그 해답을 듣기 위해 성문화 전문가인 정지승 소장을 만나봤다. 네, 사내 성희롱은 성차별을 동반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주로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은 모두 성희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주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 정지승 소장은 여군 소대장 출신답게 성희롱 예방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발벗고 노력하고 있다. 요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처리 방침을 명확하게 제시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침들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되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고, 성희롱으로 관주될 만한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993년 대학의 조교가 한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성희롱이라는 개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성희롱 사태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네, 아동들은 성에 대한 인지나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가정에서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인형극을 통해 어떤 경우가 자신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인지 인지하도록 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 관련 문제는 현재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정지승 소장은 성문제 예방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 네, 직장 생활에 있어서 상하 조직과 동료 간에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문화가 이루어졌을 때 일하고 싶은 회사, 행복한 우리의 직장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트라우마를 남기는 성문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또는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서로가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률이 2위라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성문제 관련 지식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정지승 소장님 모시고 성문제 지식에 대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구성현 선생님이 좀 저는 생각이 나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정지승 소장님께서 성문제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나요? 네,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학교 부회장 역할을 하면서 리더십이나 아니면 통찰력을 배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군을 들어갔습니다. 여군 부사관을 하면서 소대장을 하면서 지휘하는 거나 통찰, 설득력을 배우다 보니까 제가 어딘가에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걸 느끼고, 또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성 문제에 관련돼서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성희롱, 성폭력, 이게 좀 다소 개념이 좀 헷갈리는데 좀 네네. 저희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고요. 네네. 그 성폭력은
보통 큰 범위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이렇게 상위로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성폭력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강간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추행은 상대에게 물리적인 접촉을 하는 걸 성추행이라고 하고요. 성희롱은 직장이나 학교 등등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조직에서 언어적이나 시각적으로 아니면 몸짓으로 하는 행동들을 했을 때 일반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들을 우리는 성희롱이라고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성폭력 중에서도 악질이 힘없는 아이를 상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아동 성폭력 예방 우리가 좀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예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은 성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가장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건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는 기성세대들은 성폭력이나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단점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쉽게 인터넷을 보거나 아이와 함께 성교육의 세미나를 가든가라고 해서 생활 속에서 이거는 좋은 느낌이다, 이건 나쁜 느낌이다라는 거를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손님들이 왔을 때 그때그때 알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문제 전문 강사로서 행복하시죠? 네, 행복합니다. 앞으로 꿈은 어떻게 되세요? 네, 제가 많은 기업에 아니면 많은 공공기관에 강의를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장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를 가해 취급하고 우리를 이렇게 의무교육을 한다는 자체가 기분이 나빴는데 1시간을 듣고 나니 내가 하는 행동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정지승 소장님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네, 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성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과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